송충이 실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송충이는 앞서가는 송충이가 가는 길을 무조건 따라가는 습성을 지니고 있어 나무 위를 기어 다닐 때면 항상 줄을 지어 다닌다. 그러다 앞장선 송충이가 먹이를 찾아 멈춰서면 그 뒤를 따르던 송충이들도 일제히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 만찬을 즐긴다. 장난기가 발동한 한 아이가 송충이들을 커다란 화분의 가장자리로 옮겨 맨 앞 송충이의 머리에 맨 뒤 송충이의 꼬리가 맞물리는 원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송충이 무리의 옆쪽에 송충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두었다. 얼마 후 송충이들은 서서히 앞서가는 송충이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마치 긴긴 시위 행렬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화분 둘레를 빙빙 돌았다. 아이는 가까운 곳에 먹이를 두었으니 금세 먹이를 향해 방향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대장 송충이가 눈앞의 송충이를 따라가느라 그만 방향을 잃고 만 것이다. 결국 송충이들은 굶어 죽을 때까지 화분 둘레를 돌고 또 돌았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앤톡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글은 출판사 다연에서 펴낸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본문 내용 중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맹목적인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독자가 성공 인사 반열에 오르고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들의 성공 사례를 담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하버드 정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 직면했을 때 주도적 위치에 서서 성공을 이끌어낼 방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매력 지수를 높여 좀 더 폭넓은 인맥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번째, 학업과 업무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한 만족할 해답을 제시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성공 스토리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저자 수리는 프롤로그에서 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열암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대 출신의 미국 유명 인력자원 전문가 로저 앤더슨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이 저마다 다른 성격을 지녔듯이 각 성격에 맞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 또 어떤 사람은 저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성격에 맞는 직업만 제대로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든 성공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중 98%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공을 거머쥐었지요. 즉, 성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은 내가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화한 성격을 지닌 사람도 있고 친절하고 솔직한 사람이 있는 반면 가식적인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옹졸하고 이기적이다. 사실 성격이란 뭐라 분명하게 단정짓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심리적 체계다. 다만 모든 사물에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듯 성격도 크게 사교형, 신중형, 주도형, 안정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성격 유형은 특히 개인적 기호나 행동 스타일, 그리고 생존 방식 등에서 그 차이가 드러난다. 하버드 때는 일찍이 사람의 성격과 직업 적성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보건기구가 관찰 연구한 방법으로 3년에 걸쳐 진행했던 인간 성격 분석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던 바가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어떤 유형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자. 사교형. 매우 명랑하고 밝은 성격으로 매사에 적극적이다. 새로운 것을 좋아해서 취미가 다양하며 관심이 생기면 금세 몰두하는 편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목표로 삼는다. 말이 많고 웃음도 많아 항상 주변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활동적이며 쉽게 친구를 사귀는 것도 사교형의 특징이다. 실패하더라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데 능하다. 하지만 사물이나 상황에 세세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편이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기에 집착하고 차분하게 처리하는 일에는 취약하다. 하버드대 출신 중 사교형에 속하는 인물을 꼽자면 버락 오바마가 있다. 물론 그가 대통령이 된 데는 뛰어난 능력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의 성공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언제 어디서든지 미소를 잃지 않았던 모습과 미국 사회 문제를 대하는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끊임없이 아름다운 미래를 제시하는 그에게 한 표를 행사하게 한 것이다. 신중형.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다. 일을 처리할 때나 사람과의 교류에서나 항상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까다로운 안목을 지니고 있다. 단, 매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 타인에게 부담감을 안겨주는 일이 잦으며 피곤함에 자주 우라가 치민다. 비관적이고 소극적이며 의기소침한 유형이지만 특유의 꼼꼼함과 주도 면밀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심사숙고한 후 계획대로 착실히 처리한다.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신중형의 특징이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는 적당한 자기 개발로도 쉽게 두각을 나타낸다. 주도형.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조돌적인 성격으로 1등을 목표로 하는 타고난 지도자형이다. 무엇보다 일을 중시하고 독립적이며 항상 제때 목표를 실현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적성이 풀리는 전형적인 워커홀릭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주관이 뚜렷해 중요한 순간에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알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도 주저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좌절을 겪을수록 더 용감해지는 편이다. 직설적이고 비판적이며 논쟁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안정형.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고 있다.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대충대충 넘어가지도 않는 성격이다. 한마디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유형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네 라고 말하는 인내심과 겸손함 그리고 예의를 갖췄다.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신에게 가혹하게 굴지도 않는다. 쉽사리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비교적 편안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굳이 찾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또 앞뒤를 모두 살피느라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 4가지 성격 유형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한날 한시에 사형 집행이 예정된 4명의 사형수가 있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형 집행을 앞두고 갑자기 단두대가 망가져 버렸다. 그러자 첫 번째 사형수 사교형은 감격에 겨워 소리쳤다. 휴, 다행이다. 오늘은 안 죽겠군요. 함께 축배라도 듭시다. 그러자 2번째 사형수 신중형이 말했다. 잠깐만요. 단두대에 어디가 망가졌는지 알아봐야죠. 한편 3번째 사형수 주도형은 씩씩거리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게 다 하늘의 뜻이지. 난 죄가 없다고 진즉부터 말했잖아. 마지막으로 4번째 사형수 안정형은 이렇게 말했다. 모두 무사하겠군요. 이제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겠는가?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라. 나를 제대로 파악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고 성공한 인생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인성의 씨앗을 심어 운명을 수확하라. 한 기자가 투자기의 대부 모군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성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에 기자는 다시 물었다. 그럼 자본과 자금 중에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자 모군은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바로 대답했다. 자금보다는 자본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입니다. 하버드에 내노라 하는 인사들의 성공 궤적을 짚어가다 보면 그들의 성공이 지극히 필연적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인성이라는 무적의 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일본의 작가 오카지마 에츠코는 하버드대에서 MBA 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누군가 그녀에게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소감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하버드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과목은 인맥 수업이에요. 하버드대에서는 인맥을 쌓는 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하죠.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훨씬 중요해요. 하버드대 학생들은 입학 첫날부터 자신의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한답니다. 집안 배경이 어떻든지 학교에서는 모두 평등한 위치에 놓이니 동일한 출발선에서 각자의 인맥을 찾는 거지요. 어느 날 문득 일에서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하겠는가? 아마 인맥을 넓히거나 개선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학원에 등록하거나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위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일에 진전이 없는 이유를 자신의 재능이나 지식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해서 전문 지식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하버드대 자체가 인맥 형성을 위한 하나의 훈련 캠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신입생이 입학하면 아주 방대하고 긴밀한 동문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물론 동문 대부분은 학교에서 엄선한 세계 인류 성공인사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거나 잘 모르는 일이 생겼을 때 주변 친구에게 도움을 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인맥은 더욱 넓어지고 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지며 좀 더 쉽게 재산과 명예와 성공을 얻을 수 있다. 하버드대 출신의 성공 인사들이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평소 인맥 관리를 자기 업무의 핵심 내용으로 여기고 무슨 일에 종사하든 항상 인맥을 쌓고 항상 사람과 관계를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버드대 출신인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성공의 첫 번째 요소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일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당신도 당신의 인맥을 넓히고 싶다면, 그래서 다른 성공인사들처럼 각종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지금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구축하라. 그런다면 분명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뜻을 이루지 못해 시리에 빠진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매일 복권에 당첨돼 일확천금을 얻는 행운을 꿈꿨다. 그러면서 그는 2, 3일에 한 번씩 교회로 가서 기도를 드렸다.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이리 독실하니 제가 복권에 당첨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주 이 일을 반복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복권에 당첨되지 못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젊은이는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고 기도를 할 때도 불만이 먼저 튀어나왔다. 주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동안 너의 기도를 모두 듣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적어도 네가 먼저 복권을 사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나 성공을 갈망한다. 하지만 탁상 공론만 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분명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제대로 실천에 옮겨라. 앤서니 지나가 하버드 예술단의 뮤지컬 배우로 활동할 당시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꿈을 이야기하곤 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그런 다음 뉴욕 브로드웨이로 가서 훌륭한 주연 배우가 될 겁니다. 이튿날 진아의 지도 교수가 그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자네에게 여행 후 브로드웨이를 가는 것과 졸업 후 브로드웨이를 가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해보니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낀 그녀는 한 달 후 브로드웨이에 가기로 결심을 했다. 이때 교수가 느닷없이 또 그녀에게 물었다. 지금 가는 곳과 한 달 후에 가는 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녀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교수에게 다음 주에 바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교수님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수는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물었다. 필요한 생활용품은 브로드웨이 가서도 전부 살 수 있는데 다음 주에 가는 곳과 오늘 가는 곳 무슨 차이가 있겠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교수가 말했다. 브로드웨이의 제작자가 고전 레퍼토리를 무대에 올리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 그래서 전국에서 수백 명의 예술가가 주연 배역을 따내려고 오디션을 본다고 하더군. 내가 이미 자네 대신 내일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해 두었으니 어서 자네의 꿈을 실현하러 움직이게. 이튿날 그녀는 세계 최고의 예술의 전당 브로드웨이로 날아가 수백 대 1의 힘겨운 오디션을 치렀다. 그리고 당당히 브로드웨이에 입성해 인생에서 첫 빨간 토시주를 신었다. 그 후 그녀는 조금씩 브로드웨이에서 젊고 명성 높은 연기자 중 한 명이 되어갔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성공의 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행동한 덕분이었어요. 돌아보라.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당신은 두려워서 혹은 하고 싶지 않아서 좋은 계획을 망치고 더 나아가 업무에서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은 아닌가.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자신을 바꿔라.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인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